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챗GPT입니다. 요새 챗GPT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아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분야, 그 내가 궁금한 분야에 딱 접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 드릴 거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토대로 원하시는 분야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빠르게 알고 싶고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을 때 이번 영상을 토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려면 너무 많은 정보와 용어들이 머리를 어지럽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챗GPT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챗GPT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 마치 전문가처럼 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아직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말풍선이 이게 제가 이게 질문한 거고, 이게 왼쪽 아래 여기가 이제 챗GPT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쓰이는 기준이고, LTV의 뜻, 그 예시 5억인데 LTV 70%면은 5억 곱하기 70% 해서 이제 3억 5천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은 담보, 그러니까 요 집이나 아파트, 뭐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다음에 예시는 5천만 원인데 DTI가 40%면 연 2천만 원까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핵심은 소득 기준으로, 여기 소득 기준인데 위에는 담보 기준이죠. 그렇게 돼 있고, DSR은 DTI보다 하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용대출, 학자금, 카드론 등 전부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예시로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SR이 40%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모든 대출을 갚아야 함. 핵심 전체 부채 상환 능력을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면 연 2천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여기도 똑같이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SR이 40%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모든 대출을 갚아야 함. 여기서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이 구분이 가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해줘. 그러면은 챗GPT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얼마나 빚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 대출 범위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DTI와 DSR 모두 기준은 연간 총소득 대비 얼마인가를 보는 거라서 기준이 같은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DTI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의 이자, 하지만 DSR은 주담대 플러스 다른 대출들의 모든 원리금을 포함한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랑 기타 대출 이자만 보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기 때문에 DTI 플러스 기타 대출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대출의 원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차이로 DTI랑 DSR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출, 그 다음에 목적, 적용 시기. 지금 이게 핵심인데, 과거에는 DTI만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DSR이 반영된 지가 사실 그렇게 뭐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점점 더 규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DSR보다 조금 더 강한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가 한 달 뒤에 또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이제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예시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달라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게 예시까지 줍니다. 한 줄로 말했던 거죠. DTI는 일부 대출만 반영하고 DSR은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는 거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보는 거고, DSR은 신용대출의 원금까지 다 보는 거고, 실제 상황으로 적용해보고 싶다면 알려줘. 직접 계산 도와줄게.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DTI와 DSR 각각
구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챗GPT가 계산을 해줍니다. 조건 요약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환의 계산, 공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1년간 상환액이 얼마인지, 신용대출 상환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DTI를 계산해줍니다. DTI는 이제 30.79%. 여기서 신용대출 이자만 추정하기 때문에 요 나중에 나오는 이 비율, 이 퍼센트가 조금 낮게 나옵니다. DSR 같은 경우에는 48.44%. 지금 시중은행 대출, 1금융권 대출은 이제 DSR 한도가 40%입니다. 아시면 되고, 정책 대출을 받으실 때는 DTI 한도가 6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같은 금액을 실행을 할 건데 내가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60% 한도기 때문에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근데 반대로 내가 정책 대출을 못 받고, 그러니까 정책 대출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받는 경우에 시중은행 대출로 받아야 된다 하면은 DSR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48.44%면은 이제 40%를 넘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더 자세하게 풀어준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딥하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챗GPT로 지금 이렇게 뭐 계산 방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엄청 추상적인 것도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근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의 상승의 이유가 될까? 전월세 매물 급감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실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야.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를 또 설명을 해주죠. 실거주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한다. 전월세 매물이 주면 거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되면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집값 상승이 압력이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 패닉바잉. 임대 매물이 적어지면서 전세도 못 구하겠다. 그러면서 매수가 쏠리면서 가격이 자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공급이 축소되면서 매도 매물도 희소하게 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놓는 게 매력이 없으면 매도도 안 하고 임대도 놓지 않고 그냥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는 이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져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대차 규제로 인한 임대인 철수나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시장 왜곡이 생기고 가격 상승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가격은 꺾일 수 있다는 이런 반론도 하나 제시해주죠. 최근 시장의 흐름과 연결해보면 임대차 3법 이후 다주택자 매물 감소,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등의 영향과 함께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매매 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 위에 말했던 왜 그런가에 대한 이런 1, 2,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시장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수요 압박이 돼서 전환 가능하고 가격차가 축소가 돼갖고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급이 점점 부족해져서 이제 희소성을 띠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나 데이터로도 보여줄 수 있다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서울 전월세 매물이 급감, 이건 이제 기사를 참고해서 온 겁니다. 연관성에 대한 이제 근거를 여기다가 뒤에다 뒷받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로 보는 상관관계, 이것도 다 이제 기사에서 따온 거죠. 결론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요인, 공급 부족 등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거 맞나? 라고 궁금했을 때, 약간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챗GPT에 한 번씩 던져서 뒷받침된 근거들이나 아니면 또 반대 의견 같은 거를 수집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를 한 번 한 번 더 짚어주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챗GPT로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챗GPT와 함께 공부하면은 한 단계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를 활용해 부동산 공부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전 투자 분석까지 챗GPT를 활용하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챗GPT를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부동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유료 버전이고 월간 22,000원씩 내는 건데, 무료 버전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질문 개수를 제한하긴 하지만 이 정도 데이터 정도는 이게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보고 또 공부하고 그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받아갖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 한번 챗GPT 사이트 들어와서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